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지난 4월 14일에 타이거 ETF에서 인도 ETF를 출시했습니다. 저도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에서 7%가량을 인도 경제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ETF와 기존에 투자되고 있는 코세프 ETF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고, 인도 경제가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에게 멋진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인도 ETF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출시한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과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규모는 650억과 1792억인데 타이거 ETF가 신생 ETF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신생 ETF의 경우에는 200억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래에셋이라는 이름과 인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세프 ETF는 총 비용이 0.4612%, 타이거 ETF의 수수료는 0.19%인데 여기에는 아직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코세프 ETF의 홈페이지 명시 수수료가 0.29%인 것을 감안하면 타이거 ETF의 수수료는 0.36% 미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신생 ETF의 경우에는 설정 초기 기타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투자 주의사항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ETF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분배금과 합성의 유무입니다. 먼저 타이거 ETF는 실물 자산을 매입하고 PR 인덱스에 투자하기 때문에 분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 분배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분배금 지급일은 7월 말 기준으로 8월 지급이 예상이 됩니다. 분배금을 생각하시고 코세프 ETF에서 갈아타시려는 분은 분배금이 지급된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세프 ETF 뒤에는 합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합성 ETF란 자산 운용사가 직접 운용할 능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증권사에서 수익률을 교환하는 스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넣은 현금이 운용사와 ETF를 거쳐 증권사에 들어가게 되고 증권사는 이 돈으로 실물 자산을 매수한 후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니프티 50 인덱스에 대해 수익률을 주게 됩니다. 합성 ETF는 여러 자산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물 ETF보다 증권사가 하나 추가되면서 수수료가 비싸지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타이거 ETF가 실물 ETF인 만큼 합성 ETF인 코세프 ETF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ETF가 추종하는 니프티 50 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역시 발전하는 신흥국답게 은행주의 비중이 큽니다. 신흥국은 새로운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GDP, 물가 등 모두 상승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은행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S&P의 비중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신흥국 중에서도 인도에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인도의 성장 가능성 5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인도하면 인구겠죠. 인도는 올해 안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2030년 평균 연령이 31세로 미국 40세, 중국 42세와 비교해서 생산과 소비가 활발한 젊은 인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탈세계화의 흐름인데요. 기업들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을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블록화 경제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바로 인도인데요. 실제로 아이폰을 제조하고 폭스콘과 삼성전자 등 많은 기업들이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번 주 인도의 애플 1호 오프라인 매장 오픈 행사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참석하였습니다. 세계 1위 대기업인 애플마저도 인도를 얼마나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장들이 이동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의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를 보시면 중국은 하락하고 인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장 가능성 세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메이크 인 인디아로 제조업 유치 및 투자 정책이고, 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돕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로 인도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 등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포드, 도요타, 델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미 투자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 환경에서도 다른 신흥국에 비해 빠른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 성장과 함께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인도 기업들의 매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인도 기업이 낮은 기업 부채와 높은 영업 이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인도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겠죠. 먼저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의 경우 신생 ETF이기 때문에 아직 기타 비용이 산정되지 않았고 통상 설정 초기 여러 제반 비용 때문에 기타 비용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총 비용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기타 비용이 공시가 되면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니프티 50 그래프인데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인도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 인다 ETF와 스파이 ETF를 비교해봤는데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아래 선이 바뀐 줄 알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2010년부터 연평균 상승률이 스파이 ETF는 12%가 넘었는데 인다 ETF는 5%대에 그쳤습니다. 원인은 바로 환율 때문인데요. 1달러당 인도의 루피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도 64%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1달러를 가지고 10루피의 자산을 사서 수익률이 50%가 나서 15루피가 되었는데 환율이 1달러에 15루피가 되어버리면은 나의 50%가 오른 15루피 자산은 수익률을 전부 반납하고 그대로 1달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타이거 니프티 50 ETF는 원화로 투자하여 표시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원달러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만큼 원화에 의한 투자도 인다 ETF와 동일하게 낮은 수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 투자의 이유로 자주 등장하는 GDP 성장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GDP 성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의사항이냐? GDP 성장이 곧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GDP에는 그 국가 안에서 생산한 총량, 그러니까 앞으로 이전할 폭스콘이나 삼성전자에서 생산할 제품도 인도의 GDP로 잡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투자할 니프티 50의 기업과는 상관관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경쟁으로 인도 기업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주가의 상승은 미래가치, 배당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GDP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지수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니프티 50 기업의 고평가 여부입니다. 먼저 주가 대비 순이익을 나타내는 PER은 20.6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만 PER은 오히려 반으로 떨어져서 적정 PER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PBR은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같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0년 중 가장 고평가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가가 급상승했는데도 PBR만 오르고 PER은 내려간 이유는 기업의 순이익이 21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승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저렴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금저축에서 투자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인도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강성용 교수님의 영상을 찾아보면 아주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아슬이었습니다.